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3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초수를 철수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일 있을 건군의 날이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희망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이 그 프레이드를 할 때 국민들은 다 그곳에 관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자랑스러운 국군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국군들을 바라볼 때 국민들은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도 프레이드를 하고 또 시내에서도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로 군사 프레이드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날부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끊임없이 디프레스, 모욕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이 바로 그런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땅속에 묻으려고 했던 자들의 집단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고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못하게끔 권력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지금의 장성들 침묵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군을 훈련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9.19 군사협의를 김정은이 하고 받아와갖고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휴전선 근처에서 총도 대포도 못 쏘게 됐습니다. 100년도 해병대들은 대포 사격을 하려면 그 대포를 싣고 육지로 와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장군들을 국회 갖다 놓고 앉아 일어서 하는 그 정청래 같은 저런 이적행위, 저런 인간은 진짜 나중에 나라가 바로 설 때 저런 인간은 바로 국민의 심판, 진짜 처형을 시키는 처형을. 어느 나라든 국군을 모욕하고 국군의 자기 나라의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자는 적군과 다른 바 하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깨에 별을 달고 있는 해병대 장군이라는 자가 일어서 앉아 한다고 일어서 앉아 하는 그런 장군들, 진짜 누가 어느 국민이 그런 국군을 보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무인기 5대 보냈다가 무인기 5대가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그 무인기 하나가 용산까지 왔습니다.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무인기에 폭탄을 싣고서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했더라면 그냥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별따로 조치한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아침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장성 70% 정도를 전역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싹들, 지금 영강급들, 위강급들 진급을 시켜서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중추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중대한 안보적인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 생겼고 이 사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지금 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치 권력이 군사훈련 하지 마 할 때 예, 휴전선 출적을 걷는다, 예, 아무런 군사 전문 집단으로서 안보를 책임진 집단으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다 보니까 저런 해병대 장군이라는 자가 정청래 같은 망나니한테 일어서 앉아 하는 게 일어서 앉아 하는 그 비굴하고 처참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장군들을 물갈이 했더라면 최병 같은 사건도 안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정청래 같은 인간이 앉아 일어서 할 때 어떻게 국군을 모욕하느냐고 정청래를 혼을 내고 내가 계급장을 지금 당장 떼더라도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 모욕당할, 우리 국군들이 모욕을 당할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 말이야 외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 60만 대군 힘을 보여주고 그래야 양아치들이 국군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는데 그런 장군이 없었어요. 우리는 국군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 안심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집단은 국민에게 평안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보적 안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고 정치하는 자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국군의 날 행사는 정치적으로나 민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일만 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국군의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한국 K방산,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국군의 날에 선보일 현무, 신형미사일, 그 미사일은 핵폭탄 못지않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B-1B 전략 폭격기를 내일 뜬다고 합니다. 내일 또 국산 전투 헬기들도 떠갖고 또 비행을 한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과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놀러 간대요. 제주도 놀러 간다고 지금 저희도 도민들은 그만 오라,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줄 막 휴가니까 지금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국은 위기입니다. 정치발 위기가 끝내 국민의 정신을 해이하게 만들고 국민들도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집단이 바로 문재인 민주당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남쪽입니다. 남쪽.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한국 이런 용어도 못 씁니다. 왜?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북한에 가서 쓸 수 있는 용어는 남조선 남쪽밖에 못 씁니다. 이런 인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진 정치를 했으니 나라 꼴이 됐겠습니다. 내일 국군의 날 다음 날 전략 자산을 움직일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답니다. 창설돼야 됩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올수록 거대한 집단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뇌부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 자산을 움직일 그런 전략사령부 창설을 축하드립니다. 그 전략사령부는 영공세려한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군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재들로 포진을 시켜야 됩니다.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은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의 심장을 때리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략사령부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창설해서 전략사령부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장사병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권한과 힘을 줘야 됩니다. 매사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감 선거에 조전혁 후보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 교육감 선거 교육감 추대를 위한 사무총장을 했고 그 캠프가 구성되었을 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할 때 제가 들어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막상 캠프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런 위기의식도 없고 전략과 전술을 짜낼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이 폭망한다 같이 공멸한다. 그래서 나가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저는 교육감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사퇴 하나 안 했던 이상민 교수를 결단을 내리게 대의를 갖고 결단하십시오. 이상민 교수가 끝내 대의를 갖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이미 이상민 교수가 사퇴할 때 끝났습니다. 그 해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게 했습니다. 그때 진짜 노력했습니다. 캠프에 앉아갖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아웃사이드에 있는 막강한 세력들이 표를 모으게끔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금 조전혁 캠프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전략사령부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 전략사령부가 전략폭격을 한두 차례만 하면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사령부 구성 필요성 그리고 전략사령부 구성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선거만큼 그렇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선거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단일화시키는 과정에 온갖 지통이 있었고 단일화의 마지막 성공하는 과정에도 후보들이 많이 아파했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영욱, 홍우조 두 후보에 대해서 극진하게 예우하고 또 두 후보는 이왕 대의를 위해서 결단했으니까 조전혁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준비했던 그 전략적 히든 카드를 조전혁 후보에게 제시해주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대도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예,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어젯밤에는 종창화재가 밤을 새웠고 아침 일찍 송화재가 저렇게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반드시 500년,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